안녕하세요. 도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덕을 한번 재밌게 배워봐요. 지난 시간에 인간과 동물과의 공통점, 다른 점을 통해서 한 번쯤 인간이 왜 도덕을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해봐요. 자, 제가 여기 잠깐 켜볼게요. 잘 나오고 있죠? 자, 인간과 동물은 충동과 욕망, 본능, 육체를 가졌다는 점에서 동물과 시작이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갈려지게 되죠. 이쪽 도덕에게 일로 가면 인간이 되고 일로 가면 바로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와 본능, 특히 뭐 식욕, 성욕, 수면욕, 배출욕 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과 동물은 같지요. 근데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동물은 약육강식에 의해서 본능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사회를 이루며 도덕과 법 등을 봉해서 약자를 보호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도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든 동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동물. 그렇다면 인간도 동물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욕구에 따라서는 좀 더 동물적인 욕구와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정신적 욕구로 나눠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메슬로우가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적 욕구인 단계죠. 밑에 보면 가장 강력한 욕구는 생리 욕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핍됐을 때, 즉 없을 때 어떤 게 가장 강렬하냐라고 했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리 욕구를 충족이 되면 안전 욕구로, 안전 욕구가 소속되면 충족이 되면 애정과 소속 욕구로, 그 다음에 충족되면 존경 욕구로, 존경 욕구가 충족되면 자아 실현 욕구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아 실현 욕구는 인류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추구하는 욕구이다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정과 소속 욕구, 존경 욕구로 멈춘다라고 메슬로우는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도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과 동물과의 공통점은요. 생존에 필요한 본능적 욕구를 가진 존재다라고 했죠. 메슬로우가 얘기했던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욕, 수면욕, 생명 보존 욕구 등이 가장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이 충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동물과 인간의 공통점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은 동물이면서도 동물과는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하는 게 이성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바로 이성,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왔죠. 그래서 신체 능력이 뛰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성을 통해서 뭘 했냐라고 했더니 뭐 여러 가지 도구도 만들고 그다음에 문명도 만들고 이런 것들도 실시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성. 이성하니까 되게 어렵죠. 쉽게 생각하면 생각하는 힘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통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서 바로 본능적 욕구를 조절했다라고 하는데 이 본능적 욕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약육강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높은 정치적 가치를 추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행복, 진리, 선한 것,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얘기하죠. 자, 그래서 자아실현과 문명의 발전이다. 그럼 이성을 통해서 뭐냐면 자기의 능력을 발현시켜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도 하고 같이 사는 문명을 통해서 바로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구의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 본능 욕구, 약육강식을 이겨내고 약자들을 보호해가는 제도와 정치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도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덕은 뭐냐라고 하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보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이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인간의 사람다움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사람은 동물로서의 본능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본능을 조절하고 올바른 방향, 같이 어울려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욕구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데 적절한 욕구는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욕구는 우리에게 불행을 주죠. 잘 보시면 우리가 지나친 부를 추구한다거나 권력을 추구한다거나 명예를 추구할 때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욕구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반에서 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뭘까요? 열심히 공부하게 되죠. 근데 욕구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를 가졌을 때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올라가면 매우 행복하게 되죠. 이거 우리가 성취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어떤 욕구를 추구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시험 점수는 잘 맞고 싶은데 공부를 하지 못했어. 그렇게 되면 뭘까요? 우리가 이른바 커닝이라고 하죠. 잘못된 용어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있는 영어로는 치팅이라고 합니다. 부정행위라고 하는 걸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남보다 더 나아지고 싶다. 나보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 운동을 잘하고 싶다. 게임을 잘하고 싶다. 그다음에 춤을 잘 추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연습을 하고 더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 넘치면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규범을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가 열심히 해서 벌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하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 행위를 일으키게 된다면 그 욕구가 사람을 나쁘게 하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박사방의 그 조주빈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할 때 옳고 그른가는 사실 알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당시에는 그것이 옳다고 행동했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행동을 할 때 그것이 항상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그 다음에 다 알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성을 통해서 좀 더 도덕적 삶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까요?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 정치적 가치의 반대는 뭘까요? 물질적 가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이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그걸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돈만 추구하기 위해서 올바른 거,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적 가치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랑,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미술을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활동,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활동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면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동물은 육체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현실만 추구할 수 있지만 인간은 이 정치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사회를 이루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사람이 사회를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나는 자연인처럼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무인도 같은 곳에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의 의지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본능에 의해서 군집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개미나 벌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고 초식동물이 뭉쳐다니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되죠. 인간은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요?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조절이 바로 사랑인 거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시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할 수 있을 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착한 사람이 살수록 내가 행복한 거고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우리가 성범죄에서 팔찌가 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집 주소를 보고 날라오잖아요. 그런 거 딱 보면 뜨끔하죠. 100m에 뭐 성범죄자가 있다. 발찌를 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되게 불안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밤길을 다닐 때도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행복을 추구해가는 어떤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동물과의 차이점인 것들을 가장 중시해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욕구를 절제한다. 적당한 욕구는 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구는 자기 자신을 망치고 규범이나 법 등을 어긋나게 해서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고유한 특성이고 메슬로가 얘기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사회를 통해서 같이 이루죠.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하고 인격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핵심은 사회이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자,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 이분은 가장 서양 철학의 시작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동양에서는 우리가 이미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이 철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양 철학은 소크라테스로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들어보셨겠죠. 도시국가. 고대 그리스는 하나의 커다란 국가가 아니라 조그만 도시가 하나의 국가였고요. 그 중에서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를 가졌던 상하이 발달했던 아테네에 살았던 철학자이죠. 이 사람이 서양 철학의 시작입니다. 가장 유명한 말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드리겠고요.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서양 철학이 시작되었고 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받아들이고 로마에서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와 문명 더불어 두 가지가 서양 문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이 되었으며 이 두 개의 축이 결국 세계의 근대화를 통해서 가장 강력해진 문명을 갖게 된 서양 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한 가장 대표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 하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제일 유명하고요. 그의 제자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플라톤의 제자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들은 다 사제지간입니다. 자, 이제 뭘 볼 거냐면 우리 기게스의 반지라고 하는 교과서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국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은 얘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자, 그래서 옛날 리디아 왕국에 기게스라는 양치기가 있었다. 그는 겸손하고 법을 잘 지키며 왕국의 소유인 양떼를 잘 돌보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양떼를 몰고 밖으로 나왔던 기게스는 거센 폭풍우를 만났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갈라지고 큰 구멍이 뚫렸다. 그는 호기심에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곳에서 금반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 며칠 뒤에 기게스는 달마다 있는 양치기들이겠죠. 양치기들의 모임에 참석했다. 그는 손가락에 그 금반지를 끼고 앉아 있다가 무심코 반지의 구슬이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돌렸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양치기들은 기게스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깜짝 놀라 반지의 구슬을 다시 밖으로 향하도록 돌렸다. 그러자 그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그 후 그는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평범한 양치 생활을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기게스의 반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를 모티브 삼아서 만들었던 영화가 반지의 제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기게스의 반지를 끼고 돌리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투명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투명 인간을 보시면 한번 투명인간 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거든요. 기게스의 반지는 정말 좋아요. 반지만 돌려 끼면 투명 인간이 됐다가 다시 원위치시키면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기게스는 이 내용은 여기 끊겨 있습니다만 더 보자면 기게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반지를 통해서 뭘 하고 싶었냐? 뭐라고 싶겠어요? 예전에는 뭐 방탄소년단도 없고 트와이스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게스라고 하는 사람은 양치기였잖아요. 우리가 보면 좀 시골의 촌뜨기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화려한 궁궐 속의 왕과 왕비를 보고 싶었어요. 기게스란 반지라는 건 그것을 가능하게 했고요. 조금 내용을 생략해 보면 기게스는 그 반지를 통해서요. 나중에 왕의 어떤 나쁜 면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왕비가 또 아름다워서 왕비가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반지를 사용해서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비와 결혼해서 잘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우리가 도덕에서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은 잘려 있습니다. 그럼 기게스의 반지가 뭐냐라고 하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얘기하는 거죠. 기게스라고 한 사람은 양측으로서 되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뭐 비유하자면 뭐 법 없이도 잘 살 사람? 그 사람이 기게스의 반지라고 하는 통에 기게스의 반지를 구하면서 뭘 하게 됐냐면 왕을 죽이고 왕국을 빼앗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같이 뭘까요? 부족한 삶을 살 때 있는 착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변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돈, 명예, 권력 등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세 반지를 비유하자면 착한 사람이 내가 어떤 나쁜 방법, 그러니까 이게 돈, 명예, 권력은 힘이죠. 힘을 가졌을 때도 도덕적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가 일단 욕구를 절제를 해야겠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더불어 사는 삶에서 고민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럼 기억해 두실 건 기게스의 반지, 그 다음에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 세 가지. 욕구를 절제한다. 그 다음에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다.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한다. 이런 거 세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은 수업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